안녕하세요. 마요입니다. 또 오늘의 이 암호화폐 시장을 보시게 되면 보시는 것처럼 전체적으로 또 붉게 물들어가고 있습니다. 그래서 요 비트코인 일봉 차트로 보시게 되면 오늘도 지금 소폭 하락을 하면서 지금 현재 3일 연속 하락을 또 이어가고 있어요. 그렇다면 지금 또 왜 이렇게 하락이 나오고 있는 것일까? 그것이 또 궁금하실 텐데요. 아무래도 지금 또 마운트 곡수 물량이 이동됐다라는 소식이 나오면서 하락세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. 그래서 이 기사를 보시게 되면 이 크라켄 거래소에서 마운트 곡스 채권자들에게 비트코인과 비트코인 캐시를 전부 이제 상환 완료를 했다라고 이렇게 또 기사가 나왔는데, 그런데 이 기사를 또 보시게 되면 이 주기영 대표가 마운트 곡스 채권자들이 크라켄으로부터 비트코인을 상환을 받았지만 이것이 매도세가 그렇게 큰 것은 아니다, 이렇게 또 트윗을 올렸어요. 그래서 제가 이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독일 정부 같은 경우는 모든 물량을 매도를 했어야만 됐지만 이 마운트 곡스 물량은 그럴 필요가 없다. 그러니까 채권자들의 선택이 이 매도세를 결정을 한다라고 하면서 설령 이것이 시장에 나온다 하더라도 그것이 시장이 소화 못할 부분은 아니다. 제가 이렇게 또 말씀을 드리기도 했습니다. 그래서 앞으로도 이 마운트 곡스 물량이 좀 더 남아있기 때문에 이런 물량의 이동 소식이 나올 때마다 그 시장을 좀 흔들 수는 있겠지만 이것이 얼마 전처럼 그 시즌 종료의 공포감을 좀 몰아가기보다는 이제는 어느 정도 그 시장의 높고 낮음을 만드는 도구 정도로만 좀 이용되지 않을까,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앞으로 마운트 곡스 물량이 나온다 하더라도 이것이 대세를 바꾸거나 아니면 시즌 종료를 우려해야 할 그런 대단한 것은 더 이상은 아니다. 저는 그 부분을 또 말씀드리고 싶어요. 그래서 오히려 저는 그 대세의 흐름은 제가 어제 영상에서 이 바이든의 사태는 대불장의 재료가 될 것이다. 또 거기에 나아가서 이 리플 항소 리스크까지 사라지게 만들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, 그러면서 제가 다음 민주당의 대선 후보인 이 해리스에 대해서 또 말씀을 드렸어요. 그런데 또 새벽에 나온 이 기사를 보시게 되면 이 마크 큐반이, 그러니까 이 마크 큐반이 얼마 전에 이 바이든 그 선거 캠프에서 이 암호화폐 좀 거물들을 모아놓고 또 회의를 하기도 했었잖아요. 그때 빵영도 오고 했었는데, 그때 이 마크 큐반도 참석을 했었습니다. 그런데 이 마크 큐반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, 이 카말라 해리스는 바이든보다 암호화폐 개방적이다,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뭐라고 했냐면, 내가 받고 있는 피드백에 따르면 그는 기업, 인공지능, 암호화폐 등의 전임자, 그러니까 조 바이든보다 훨씬 더 개방적으로 보인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. 그러면서 이 기사뿐만 아니라 이 기사도 좀 보여드리면, 이것도 오늘 새벽 아침에 나왔던 기사입니다. 그러면서 해리스 캠페인 측과 비트코인 컨퍼런스 연설 논의 중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것이 오늘 안에는 결정이 내릴 예정이다 라고 얘기가 나왔습니다. 그러니까 이제 이번 주 주말일 거예요. 비트코인 컨퍼런스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연설을 앞두고 있는데, 여기에서 지금 해리스까지 이 연설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아무래도 이 해리스도 기존과는 다른 이 암호화폐 정책으로 좀 친화적인 그 노선 변경을 할 수 있지 않을까, 그렇게 또 기대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. 그래서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이 해리스 역시 친화적인 암호화폐 노선으로 좀 갈아타면서 두 후보 모두 암호화폐 시장의 긍정적인 요인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, 그것이 점점 현실화될 가능성이 좀 더 높아지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.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인적으로는 이 트럼프가 대통령으로 당선될 가능성이 더 높아 보이기도 하고, 그리고 현재 지금 민주당에서 이 게리 겐슬러를 앞세워서 지금까지 암호화폐 산업에 좀 많은 탄압을 했기 때문에 해리스보다는 이 트럼프가 더 낫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어요. 그래야 또 이 게리 겐슬러도 사임을 할 겁니다.
그래서 지금 이 트럼프 정권에 대한 기대가 조금씩 또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, 그러면 여기서도 좀 보여드리면, 이 로버트 기요사키, 뭐 워낙 유명하죠. 이 부자 아빠, 가난한 아빠, 이 책을 쓴 이 로버트 기요사키가 트럼프가 당선 시에 비트코인이 상승이 전망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것은 달러 약세의 영향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. 그래서 조금 더 자세히 보시게 되면 기요사키는 트럼프는 수출 확대를 위해서 달러 약세화를 시도할 것이고, 이 경우 일자리가 창출되고 그럼으로써 금, 은, 비트코인, 주식, 부동산 가격 상승도 불러오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. 그래서 지금 이 기요사키 같은 경우는 트럼프가 당선이 되면 이 비트코인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자산 가격이 상승을 불러올 거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것은 달러 약세의 영향으로 자산 가격이 상승을 한다고 전망을 한 겁니다. 그러면 이것이 과연 진짜 실현 가능한 얘기일지, 그리고 지난 과거는 어떠했는지 그것을 좀 팩트 체크를 해볼게요. 그렇다면 먼저 이 트럼프가 현재 추구하는 정책의 방향성이 무엇이냐, 그것부터 체크를 해보겠습니다. 그래서 이 트럼프가 2016년 때 1기 공약으로 내세웠던 것이 뭐냐면 이 약달러, 그러니까 달러 약세와 저금리를 선호를 했는데, 그런데 지금 현재 2기 공약도 마찬가지로 이 약달러와 저금리 선호를 추진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 트럼프가 추구하는 것이 뭐냐면 그 1기 때도 마찬가지였지만 Make America Great Again, 그래서 이것을 축약으로 해가지고 막아라고 하는데, 다시 한번 미국을 위대하게 만들자, 이것이 트럼프의 슬로건이에요. 그러니까 이 뜻이 뭐냐면 이 미국이 예전에는 제조업 강국이었잖아요. 그런데 이 제조업들이 뭐 중국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뭐 중진국, 후진국으로 그 산업이 좀 옮겨가면서 미국의 노동자들이 많이 힘들어졌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트럼프 같은 경우는 다시 한번 이 제조업을 좀 살려보겠다, 이 제조업 강국을 다시 만들겠다, 이것이 지금 이 트럼프의 정책으로 볼 수 있는 것인데,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것도 보시게 되면 트럼프가 당선이 될 경우에 스웨덴은 예상 업종 해가지고 여기 보시는 것처럼 미국의 제조업이 리쇼어링, 그러니까 미국으로 다시 이 제조업이 세워질 것이다 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또 자료가 나왔었어요. 그래서 이것도 좀 보여드리면 이 러스트벨트, 그러니까 이 미국이 제조업으로 한창 이 호황을 구가를 했을 때 그 중심지가 바로 러스트벨트였는데, 그런데 지금 이 러스트벨트라는 단어가 지금은 이 의미보다 제조업의 사양화 등으로 불황을 맞은 지역을 일컫게 됐습니다. 그래서 뭐 러스트벨트의 대표적인 지역으로 보는 것이 요 자동차 산업의 중심지였던 이 디트로이트를 들 수가 있는데요. 그런데 최근에 이 트럼프가 어떤 결정을 했었느냐? 얼마 전에 이 공화당에서 전당대회를 했었잖아요. 거기에서 이제 새로운 부통령을 또 지목을 했는데, 이전 영상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제이드 벤스를 지목을 했습니다. 그런데 이 제이드 벤스의 출신이 어디냐? 여기 보시는 것처럼 러스트 벨트 지역인 오하이오주 빈민층 출신인 이 제이드 벤스를 지목을 했던 거예요. 그러니까 이 트럼프가 제이드 벤스를 지목을 한 이유는 이 러스트벨트 지역 출신, 이것도 한몫을 한 겁니다. 그런데 제가 조금 전에 이 트럼프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이 저금리와 약달러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.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미국이 다시 한번 제조업이 좀 부흥이 되면서 이 수출로 또 강한 미국을 만들겠다라는 얘기인데, 그런데 여기에는 또 이 딜레마에 빠지게 됩니다. 그것이 무엇이냐?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만약에 미국이 자동차 산업을 다시 부흥시키고 수출이 잘 된다라면, 그러면 미국이 수출이 잘 된다라는 얘기는 해외에 있던 이 달러가 다시 미국으로 들어온다라는 얘기입니다. 그렇다면 미국 내에 달러가 많아지게 되니까 이것은 인플레를 유발할 수 있을 거예요. 그래서 지금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 저물가 같은 경우는 약달러와 저금리 사이에서 이렇게 상호 충돌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,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. 그래서 이 트럼프 딜레마라고 얘기를 하면서
그리고 오히려 지금 뭐 트럼프가 약달러 저금리를 추구한다라고는 하지만 막상 당선이 되면 인플레 폭탄이 올 것이다 라고 하면서 트럼프와 인플레이션의 합성어인 이 트럼플레이션 이런 단어까지 나오고 있는 거예요. 그래서 과연 이 트럼프의 바램대로 약달러가 지속이 되면서 이것이 자산시장의 상승을 불러일으킬까? 그것이 또 이 암호화폐 시장에서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, 그렇다면 지금 이 트럼프 같은 경우는 재선에 도전하고 있는 거잖아요. 그렇다면 먼저 이때 2017년 1월 달부터 2021년 1월 달까지 이 4년 동안 재임을 했었는데, 이때 이 달러 지수는 어떻게 변화를 했느냐, 그것을 또 체크를 해보겠습니다. 그래서 그것을 체크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이 트럼프가 약달러를 추구를 했지만 그것이 실제로 이루어졌는지 또 체크가 가능할 겁니다. 그래서 제가 이렇게 또 준비를 했는데, 그래서 요 네모친 박스가 2017년 1월부터 2021년 1월까지 이 트럼프 1기의 달러 지수 흐름이에요. 그래서 여기에서 있었던, 그러니까 대략적으로 현재의 이 달러 지수를 보이고 있었다가 임기 말이 되면서 지금 90까지 떨어졌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. 그러니까 뭐 중간에 이런 굴곡이 있긴 했지만 결국에는 약달러로 임기를 마친 거예요. 그러면서 이 달러 지수 큰 틀을 보게 되면 상승 채널 안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. 그렇다면 앞으로 이 트럼프가 당선된 후 그 이후의 달러 지수 움직임은 일단 이 상승 채널 안에서 움직인다고 봤을 때 한번 이 상승 채널 지금 상단을 찍었기 때문에 또 여기에서 하락하고 있는 그 과정 속에 있다라고 볼 수 있고, 그렇다면 이 상승 채널 요 하단 부분에 한번 맞으면서 이 트럼프가 추구하는 그 방향성과 좀 일치하는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, 저는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. 그러니까 좀 전에 말씀드린 이 트럼플레이션이란 단어가 지금 올해 처음 나온 게 아니라 이 트럼프가 처음 대통령이 됐을 때 그때 나온 단어거든요. 그러니까 이때도 마찬가지로 이 약달러와 저금리를 선호를 했는데 이것이 오히려 인플레이션을 불러올 수 있다라는 그런 우려의 목소리가 커졌지만, 근데 조금 전에 보신 것처럼 실제 이 달러 지수의 움직임은 이 트럼프의 정책의 방향대로 강달러에서 약달러로 떨어졌다는 겁니다. 그렇다면 다음 이 트럼프 2기도 좀 비슷한 그런 흐름으로 나오면서 제가 이곳을 비트코인 흐름과 같이 한번 살펴보게 되면 제가 지속적으로 좀 강조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. 그러니까 이 달러 지수가 바닥을 찍을 때 비트코인이 고점을 찍었고, 이때도 마찬가지로 어느 정도 바닥을 찍을 때 비트코인이 고점을 찍었고, 2021년도 마찬가지로 달러 지수가 바닥을 찍을 때 이 비트코인도 고점을 찍었어요. 그렇다면 지금은 여기에 있지만 트럼프가 당선이 되면서 이 트럼프의 정책 방향과 좀 일치하는 달러 지수의 흐름이 나오면서 이 비트코인의 흐름은 마찬가지로 이렇게 고점을 찍으면서 대불장이 오지 않을까, 저는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는 겁니다. 그래서 제가 이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큰 그림을 보고 가는데 이 달러 지수만큼 좋은 지표가 없다,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. 그래서 이 달러 지수의 움직임만 보더라도 비트코인의 고점이 언제쯤 나올 수 있을지, 그리고 우리가 탈출할 그 시점은 언제인지 이것을 또 체크할 수 있을 거예요. 그래서 이제 이 대선까지 한 3개월 정도 그 기간이 남아있지만 이 대선이 끝나고 대통령이 바뀌게 된다라면 오히려 그때부터 본격적인 상승장이 나올 수도 있겠다, 이 부분을 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. 그래서 트럼프가 당선이 되는 것은 어쨌든 암호화폐 시장에 유리하게 작용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. 네,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항상 제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. 부자가 되는 길, My Way.